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장 14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특수 원소를 탄소강에 첨가할 경우 당금질성 향상 효과가 큰 것부터 배열된 항은 그랬어요. 탄소강에 특수 원소를 첨가시킨다 그러면 합금강이죠. 특수강인데 지금 특수강은 지금 3장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3장에 정리된 내용을 좀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죠. 당금질성 향상을 좋게 하는 금속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망간이에요. 망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망간하면은 당금질성 향상, 정렬취성 방지, 또 그 고온 가공 용이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망간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3번 망간 크롬 니켈 구리 마크 니구 이렇게 표현된 거죠. 당금질성 향상 효과가 가장 큰 것부터 배열된 항은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이렇게 망크 니구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당근질성 향상에 좋은 원소 망간이다. 다음 17번을 봅니다. 탄소 공구강을 나타내는 기호는 그랬어요. 탄소 공구강은 STC죠. STC 탄소 공구강. 뭐 강은 스틸, 공구는 뭐 툴이 될 거고 탄소는 카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STC를 골라주면 되겠고, 이번에 STS는 뭐야? 합금 공구강이죠. STS는 합금 공구강 표시고, STD는 이건 다이스강입니다. 다이스강. SKH는 고속도 공구강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합금강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렇게. 예. 자, 20번. 탄소강 중에서 펄라이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펄라이트 조직이다 그러면 알파 페라이트 조직 플러스 시멘타이트 조직의 혼합 형태죠. 그래서 공석선 아래 약 721도씨 아래 지역에서 강과 주철이 갖는 조직이 바로 펄라이트 조직입니다. 펄라이트 조직. 자, 그래서 1번 탄소가 6.68% 되는 철의 탄수화물이 시멘타이트로서 금속간 화합물이다. 맞죠? 이렇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시멘타이트로만 된 조직이 아니죠. 펄라이트는 금속간 화합물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시멘타이트로만 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뭐야? 시멘타이트 플러스 알파 페라이트 조직 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 맞는 건 아니고. 2번은 0.86%의 감마 고형체가 723도씨에서 분열하여 생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공속 조직이다.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맞죠? 그리고 721도씨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는 723도씨, 721도, 723도씨, 721도씨의 근사치니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고용체, 즉 공석점이에요. 탄수화물 0.8% 정도의 감마 고용체가 발생하는 지점이 공석점입니다. 공석점. 그 공석점을 기준으로 해서 펄라이트의 조직의 강들이 또는 주철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2번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자, 그래서 펄라이트 조직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시멘타이트 조직 플러스 알파 페라이트 조직 혼합체다. 공석선 아래지역에서 발생한다. 즉 721도, 723도씩 금방 아래쪽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22번. 탄소강에 함유된 황을 제거하려면 어떤 원소를 첨가해야 하는가? 황을 다소 함유하고 있으면서 950도씨 온도대에서 발생되는 취성. 무슨 취성? 정렬취성.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시키는 건 뭐야?
망간이었죠. 망간.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망간. 그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료 중 기계 구조용 탄소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1번에 STS4. STS는 합금 공구강이었으니까 아니고, 2번 STC는 탄소 공구강이죠. 3번 SM45C. SM45C가 기계 구조용 탄소광이에요. 기계 구조용 탄소광. SM45C. 그래서 주로 축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45C에서 45가 의미하는 건 C는 탄소 함유량, 45는 탄소 함유량의 크기를 나타내죠. 약 45% 정도 함유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약 탄소 함유량이 40에서 45% 정도 함유하고 있는 기계 구조용 강이다. 이런 의미고요. 4번 STD 11에서 STD는 다이스 공구강을 얘기한다 그랬죠. 다이스강. 자, 그러니까 기계 구조용 탄소강 3번이 되겠죠. 3번을 골라주면 되고, 그다음 26번. 강에 망간을 첨가하면 어떤 성질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가? 계속 앞에서도 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만큼 망간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망간을 첨가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네요, 그죠? 고온 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당근 밀성을 향상시킨다, 정밀치석을 방지한다.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기에는 내식성 증가, 내산성 증가, 내식성 증가, 인장 강도 증가, 내마모성 증가로 표현되어 있는데, 망간도 단단한 이런 재료예요. 망간도 단단하다는 얘기는 강도나 경도가 크다는 얘기고, 강도나 경도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또 하중에 대한 저항, 마찰에 대한 저항이 좋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4번에 내마모성 증가를 골라주면 되겠다. 강에다 망간을 첨가하면 내마모성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내마모성, 내마멸성 향상,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거고,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노 안에서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등의 강력한 탈산제를 첨가하면 충분히 탈산시킨 강은 킬드강입니다. 킬드강. 3번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등은 탈산제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탈산제. 페로실리콘은 규소와 철의 혼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탈산 정도에 따라서 강을 분류를 하면 킬드강, 세미킬드강, 캡트강, 림드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페로실리콘과 알루미늄을 탈산제로 해서 완전 탈산시킨 강은 킬드강, 약탈산시킨 강은 세미킬드강. 그리고 이제 페로망간을 탈산제로 해서 약하게, 가볍게 탈산시킨 강은 림드강. 이 림드강을 다시 한번 탈산시킨 강은 캡트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30번은 킬드강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탈산한 강, 킬드강. 그다음 33번. 탄소강에서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탄소강의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 경도가 증가하게 되고, 용융점은 감소하다가 공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죠.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성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적당한 거 4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탄소강에서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경도 증가, 연성 감소. 4번. 다음 34번. 다음 중 고급광을 제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로는 그랬어요. 고급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로, 전기로죠. 3번 전기로를 골라주면 되고요. 35번. 탄소강에 첨가할 경우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거. 가장 먼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결정 입자를 미세화시키는데 가장 관계가 먼 거. 자, 2번입니다.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원소로는요, 니오브, 지르코늄, 바나디움, 티타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아닙니다. 예? 바나디움, 티타늄, 니오브. 4번의 NB로 표현된 기호는 니오브죠. 니오브. 그리고 지르코늄. 이렇게 해서 골라주면 됩니다. 38번. 0.4%대 탄소의 탄소강을 950도씨로 가열하여 일정 시간 충분히 유지시킨 후 상온까지 천천히 냉각시켰을 때 상온 조직. 950도씨로 가열하면 이렇게 온도를 주어졌어요. 0.4%의 탄소강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FC 평형 상태도를 딱 떠올려야 돼. FC 평형 상태도를 딱 떠올려서 950도씨 때, 그러면 720보다는 A1 변태점보다는 높고 A3 변태점보다는 낮은 그 온도 상태에서 탄소함량이 0.04% 이하야. 그러면은 페라이트 조직. 페라이트 조직 형태야. 페라이트 조직 형태. 그 페라이트 상태에서 탄소량이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멘타이트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펄라이트 조직 형태를 갖게 돼요. 이렇게 답을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문제 좀 살펴봤고, 그 다음 3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문제. 3장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롬이 특수강의 재질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랬어. 크롬, CR, 크롬. 내열성을 증가시키죠. 크롬. 내열성을 증가시킵니다. 부식도 잘 안 되고 열에도 잘 견딜게 하는 이런 성질을 보입니다. 2번 골라주면 되겠죠. 내식성을 증가시킨다. 2번. 그 다음 4번. 다음 중 고속도 공구강의 성질로서 요구되는 사항과 가장 먼 항목은 그랬어요. 고속도 공구강. 공구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질이 뭐야? 재료가 공구강이야. 공구강. SKH 공구강. 이 공구강의 특징은 600도씨 이상에서도 6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높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연해지지 않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1번 내충격성, 2번 고온 경도, 3번 전연성, 4번 내머무성. 가장 먼 항목 전연성이죠. 6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되면서 경해하단 말이에요. 경해. 전연성이 좋다라고 하면은 고온 경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무른 재료니까 무른 재료를 또 절삭 공구로 사용하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자, 기계 재료를 공부할 때 기계 제작법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기계 재료를 공부하는 것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그 학점 이수할 때 우리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기계 재료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아마. 근데 기계 재료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기계 가공법을 먼저 알면 기계 재료의 그 성질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 고속도 강의 가장 관계가 먼 사항은 그랬어요. 고속도 강에는 텅스텐계 고속도 강, 코발트계 고속도 강, 몰리브덴계 고속도 강 등이 있죠. 뭐 텅스텐이나 코발트나 몰리브덴 이런 재료들은 아주 단단한 재료들입니다. 경도가 좋은 이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고속도 강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고속도 강이다라고 하면 텅스텐계 고속도 강이죠. 텅스텐 크롬 바나듐. 텅스텐 크롬 바나듐이 18%, 4%, 1% 함유되어 있는 강을 표준 고속도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이 이제 표준 고속도 강 얘기고 2번은 500에서 600도씨로 뜨임하면 급격히 연화된다. 그게 아니라 고속도 강은 600도씨 정도에서도 고온 경도가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화된다 이런 표현은 반대 의미니까 틀렸죠. 그리고 3번 텅스텐계와 몰리브덴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4번 각종 공구로 이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거리가 먼 거 2번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7번 봅니다. 다음 중 다이스강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다이스강. 다이스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이스강의 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다이스강은 뭐야? 그 일종의 공구 재료란 말이에요. 공구 재료예요. 뭐 그리고 다이스강, 뭐 펀치 다이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고온 경도가 좀 경도가 좋아야 되죠. 충격에 잘 견뎌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죠. 즐겨야 돼. 취성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경하고 강하게 만들려면 열 처리를 해야죠. 열처리를 해야 돼. 담금질 처리라든가 뜨임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가공에는 소송 가공에는 열강 가공, 냉각 가공이 있듯이 절삭 가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을 하다 보면은 절삭 공구와 재료의 상대 마찰과 전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공 부위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뜨끈뜨끈한 이런 상태, 열강 가공을 할 때 이런 때는 재료가 연해지지 않고 잘 견뎌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거 1번 고온 경도가 낮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일 거다. 경도가 높아 내마물성이 좋다. 풀림 처리 상태에서 가공성이 양호하다. 담금질에 의한 변형이 적다. 그래서 가장 먼 거, 특징이 아닌 거, 가장 먼 거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골라주면 되죠. 고온 강도가 낮다. 잘못된 표현이다. 1번을 골라주고요. 다음 9번. 고탄소 크롬강으로 열처리성과 내충격성이 높은 강은 그랬어요. STD, STC, SKH, SM150C 이렇게 해서 고탄소 크롬강이다 이거죠. 고탄소 크롬강의 열처리성과 내충격성이 높은 강. 다이스강이네요. 그죠? 다이스강. 합금 공구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합금 공구강. STC는 탄소 공구강, SKH는 고속도 공구강. 고속도강은 크롬 강은 아니잖아요. 그죠?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강도 아닐 거고 STC는 탄소 공구강이니까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다른 그 공구강, 다른 공구 재료에 비해서 내충격성 이런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공구강 중에서 가장 낮은 거죠. 그다음에 SM45C, SM150C 이런 거는 공구강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고요. 있죠. 기계 부품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1번 STD 골라주면 되겠고 13번 세라믹 공구의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세라믹 소결합금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분말을 소결시켜서 만든 이런 재료이고 아주 단단하다 이거죠. 경도가 아주 좋습니다. 경한 이런 재료를 가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 재료는 Al2O3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했죠. 산화 알루미늄. 단단한 만큼 충격에는 약해요. 그래서 진동과 충격에는 약해서 균열이 가서 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내부식성, 내산화성이 크다. 2번 고속 및 고온 절삭에 적합하다. 3번 인성이 크며 충격용에 적합하다. 반대죠. 그죠? 인성이 작죠. 열이니까 즐겨야 인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충격에 약합니다. 적합하다가 아니라 충격용에 적합하다. 충격이 잘 견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반대죠. 내열성이 우수하다. 자, 고온 경도가 좋은 이런 재료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거 3번 인성이 크며 충격에 약하다. 적합하다. 충격용에 적합하다. 이런 표현 틀렸다. 다음 15번. 15번은 피절삭성이 양호하여 고속절삭에 적합한 강을 골라라 그랬어요. 피절삭성이 좋은 강인 구조용 합금강, 캐삭강입니다. 캐삭강 3번. 캐삭강의 종류
캐석강의 종류에는 항캐석강, 납캐석강, 흑연캐석강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 말씀드렸어. 18번 다음 중 작용성이 가장 큰 합금은 그랬어요. 저만간강, 규소강, 망간, 황강, 고만간강, 고만간강이죠. 작용성이 좋은 그런 재료는 니켈, 크롬, 망간입니다. 니켈, 크롬, 망간.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크롬이죠, 사실. 근데 보기에는 크롬이 없으니까 망간강 중에서도 고망간강 4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스프링강이 갖추어야 할 성질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래서 스프링강의 성질. 스프링은 반복 하중을 받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키는 기계 요소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내충격성이 좋아야 돼. 인성이 좋아야죠. 강인성이 좋아야 돼. 탄성 한도나 피로 한도가 높아야 되죠. 피로 한도 커야 되겠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항복 강도가 커야 한다. 2번 탄성 한도가 높아야 한다. 3번 충격감 및 피로 한도가 커야 한다. 4번 연순율이 높아야 한다. 잘못됐죠. 연순율이 크면 무르죠. 그러면 경한 재료가 아니라 연순율이 크다는 얘기는 연한 재료다 이런 얘기니까 잘못됐습니다. 4번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22번 공구강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공구강의 재료. 일단 공구강의 재료를 선정할 때는 공작물보다 단단한 재료여야 된다. 경한 재료여야 된다. 그리고 고온 경도가 높아야 되고 가공 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강인성이 좋아야 되죠. 충격이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성용성이 좋아야 되고 뭐 또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공구강의 구비 조건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연성 및 취성이 좋을 것. 깨지죠? 충격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야. 취성이 크면. 잘못됐네요. 2번 내모성이 클 것. 3번 강인성이 있을 것. 4번 상온 및 고온 강도가 높을 것.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에 적합한 특수강. 이런 재료로는 순철도 좋고요. 그리고 전자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를 첨가한 게 좋아요. 전자기적 특성을 증가시키는 재료가 뭐야? 규소죠, 규소. 자, 이게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저탄소강에 규소를 첨가한 강.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 적당한 재료. 1번. 26번. 다음 중 경도가 크고 내마모성이 좋아서 대량 생산용 금형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 초경합금, 구리합금, 아연합금, 알루미늄합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도가 크고 내마모성이 좋아서 대량 생산용 금형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 초경합금을 골라주면 되겠죠. 28번. 다음 자성강 중 단조에 의해서 성형시킬 수 있으며 950도씨에서 윤행한 상태로 기름에 냉각한 상태로 이런 얘기죠. 사용하며 용도로서는 발전기, 전기계기, 온도계, 오실로스코프 등에 쓰이는 자석강의 종류 KS 자석강 3번입니다. 자석강의 종류 정리했었죠. 자석강의 종류. 자석강의 종류로는 KS강, 신KS강, MK강, OP강, 알루니코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KS강 같은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성형성이 좋고 950도씨에서 윤행시켜 기름에 냉각시킨 상태로 발전기, 전기계기, 온도계, 오실로스코프 등에 사용되는 자석강, KS강에서 3번. 29번. 오스나이트 망간강 또는 하드필드강, 고망간강이네요. 그죠? 고망간강을 하드필드강 또는 수인강이라고 표현하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크므로 각종 강산, 기계나 기차, 레일 등에 주로 사용이 되는 재료 고망간강 1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31번. 열강 가공이 쉽고 다듬질 표면이 아름다우며 특히 용접성이 좋고
고온 강도가 큰 장점이 있는 합금강은 크롬 몰리브덴강입니다. 크롬 몰리브덴강. 자, 크롬 몰리브덴강에서 열강 가공이 쉽고 용접성이 좋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크롬 몰리브덴강. 열강 가공이 잘 되고 용접성이 좋다. 니켈 크롬강은 니켈하고 크롬을 섞어 놓은 강인강의 종류죠. 그다음 34번. 분말 고속도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분말을 소결시켜서 만든 합금, 소결합금이죠. 초경합금, 소결합금. 특징이 아닌 것. 1번 탄화물 입자가 조대하여 피삭성이 좋다. 분말의 탄화물 입자들을 소결시켜서 만든 강이고요. 분말 고속도강. 자, 맞는 표현으로 보면 되고. 2번 고경도 및 고인성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3번은 내마모성은 용제 고속도강과 초경 중간 정도이다. 내마모성은 용제 고속도강과 초경 합금의 중간 정도다. 4번은 무방향성으로 열처리 변형이 적다. 분말 고속도강에 대한 내용은 내용 중에 정리하면서 특별히 정리한 내용은 아니죠. 언급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말 고속도강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걸 뭐 일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도나 인성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말 고속도강은 일단 고속도강을 이제 분말 형태의 분말로 이제 만든 고속도강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말 상태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고속도강 이런 의미겠죠. 분말 고속도강의 의미가. 그래서 경도나 인성은 어느 정도 고속도강의 특성상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뭐 고경도, 고인성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분말 고속도강보다 더 좋은, 즉 고속도강보다 더 좋은 경도나 인성이 더 좋은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초결 소공합금, 세라믹, 서멧 등등 더 그 좋은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분말 고속도강이 최고의 경도와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다음 탄소 공구강 중 탄소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랬어요. 1번 STC1, 2번 STC2, 3번 STC3, 4번 STC4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STC는 탄소 공구강 기호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1, 2, 3, 4는 이거 뭐 등급이죠. 등급. 즉 탄소 함유량이야. 탄소 함유량. 그걸 표현하는 등급 표기인데요. 번호가 낮을수록 탄소 함유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번호가 클수록 탄소 함유량이 낮고요. 번호가 작을수록 탄소 함유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가장 많은 걸 골라라 이런 얘기니까 STC1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3장 합금강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 주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